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다녀오지만 겨우 몇 방울만 나오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신 경험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전립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아주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어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밤잠을 편히 주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교훈 채널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생활 속 지혜 10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수술도 필요 없는 단지 몸을 잘 이해하고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 말이지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 아랫배에 찬물 샤워하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찬물로 샤워를 하라고? 그것도 아랫배에? 나이 들어서 그런 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저도 처음 들었을 땐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꽤 똑똑한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익숙하죠. 추운 날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데 샤워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아랫배와 사타구니 주변을 살짝 찬물로 헹궈주는 것, 이게 전립선 건강에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고요? 첫째, 찬물은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주변 혈액순환을 자극합니다. 전립선은 혈류가 정체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기관인데 이렇게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순환이 원활해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둘째, 오래 앉아있거나 운동이 부족한 날, 아랫배가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찬물 샤워를 하면 왠지 모르게 시원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몸이 아, 이거다 하고 반응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차가운 물로 확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겨울철이나 몸이 약할 땐 미지근한 물과 찬물을 적절히 섞어서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15초에서 30초, 딱 그 정도만요. 너무 오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뜨거운 국물 먹고 마지막에 깍두기로 입가심하듯 따뜻한 샤워 후에 시원하게 마무리해주는 작은 습관이랄까요. 작지만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전립선이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만 실천해도 밤에 화장실 덜 가게 되고 아랫배가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면 무조건 따뜻하게만 해야지라는 고정관념에서 살짝 벗어나 몸에게 시원한 선물 하나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2. 건강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젯밤엔 몇 번 화장실에 다녀오셨는지요? 글쎄,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회의 시간, 약속, 심지어 TV 드라마 시간까지는 잘 기억하면서도 정작 내 몸에 대한 기록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용히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좋으니 건강일기를 써보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얼 드셨는지, 점심에 커피를 마셨는지, 저녁을 먹고 몇 시쯤 잠자리에 드셨는지, 밤중에 몇 번이나 소변을 보러 일어나셨는지, 그저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패턴과 신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짜게 먹었더니 그날 밤은 자꾸 깨고 입이 마르고 화장실도 자주 가더라는 거죠. 또 어떤 날은 저녁에 차를 한 잔 마셨더니 꼭 새벽 2시쯤 깨서 화장실을 찾게 되고요. 이런 걸 직접 써보면 몸이 언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가시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게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대신 최근 2주간 하루에 2-3번 밤에 깨고요. 오후에 커피 마신 날은 특히 심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도 훨씬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일기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멋진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기록을 남기고
내 몸과 대화해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하루를 정리하며 나누는 대화처럼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오늘은 물을 많이 마셨다. 커피는 안 마셨다. 밤엔 한 번만 깼다. 이렇게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 놀랍게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기억보다 기록이 더 정확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3. 매운맛 잘 먹으면 약이 됩니다. 매운 건 속에 안 좋다. 나이 들면 자극적인 건 피해야지. 이런 말씀 아마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 그렇게 배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적당히 잘 먹는 매운맛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운맛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고추, 후추, 생강, 심지어 강황까지 이 안에는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캡사이신, 진저롤, 커큐민 같은 이름도 어려운 물질들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까지 북돋아준답니다. 전립선처럼 예민하고 쉽게 염증 생기는 기관에는 이게 참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지요.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전립선은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속에서 은근히 골칫덩이가 되기 쉬운 기관입니다. 밤마다 자주 화장실에 가게 하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고 사포, 기운도 축 처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매운맛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운탕에 고추 5개, 김치찌개에 고춧가루 한 움큼 이렇게 드시면 그건 약이 아니라 고문이지요. 매운맛은 딱 양념 정도로 슬쩍 혀를 자극할 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점심 국물에 고추 한 조각, 볶음 채소에 생강 조금, 저녁 국에 후추 톡톡.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지요. 다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빈속엔 피하고 너무 맵거나 인공 양념이 들어간 소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빨간 소스들 간편하긴 해도 건강엔 별로니까요. 우리는 흔히 약은 쓰다고 하지만 매운맛은 알맞게 먹으면 매콤한 보약이 됩니다. 입은 즐겁고 몸은 건강해지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 식사하실 때 고추 한 조각 곁들이면서 이게 전립선에 좋다더라 하고 살짝 미소 지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4.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춰보세요.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눈 뜨면 뉴스 보고 핸드폰 확인하고 약속 챙기고 밥도 후다닥 대화도 짧게 심지어 잠도 얕게 자는 날이 많지요. 마치 하루하루가 빨리 감기 인생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몸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 같은 민감한 기관은 속도보다는 여유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쫓기면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나옵니다.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결국 전립선이 약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지요.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아닐까요?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몸도 숨을 쉬고 마음도 공간이 생깁니다. 하루 중 단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도 내려놓고 그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이제야 좀 살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전립선에게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호르몬이 다시 균형을 찾고 밤에 잠도 깊어지고 자꾸 화장실을 찾던 습관도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에이,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하지만 아니요. 몸은 우리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진심으로 시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쯤 넣어보세요. 삶의 교훈이란 결국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깊게 숨 한번 들이쉬고 그래, 오늘은 천천히 살아보자. 그렇게 속도를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는 것도 기술입니다. 전략적인 배뇨 참기. 소변 마려우면 바로 가야지. 참으면 큰일 난다. 이 말 평생 들어오셨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급하게 참다가 탈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참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적으로 소변을 참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잠깐 조절하면서 몸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방광밸브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기침만 해도 웃기만 해도 소변이 셀 수 있습니다. 또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럼 어떻게 훈련하느냐? 먼저 소변이 조금 마렵다 싶을 때 급하지 않다면 5분 정도 참아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복부를 살짝 조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세요. 마치 조용히 내 몸아 아직은 아니야 하고 대화하는 느낌으로요. 그러다 어느 순간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시원하게 비워내는 거지요. 이걸 하루에 한두 번만 연습해도 배뇨 조절력이 생기고 소변을 참는 힘도 길러지고 무엇보다 전립선과 관련된 잔뇨감이나 야간류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너무 오래 참지 말 것. 복부가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즉시 화장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고통을 참으라는 훈련이 아니고 몸의 밸브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연습이니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팔 힘을 기르려면 아령을 조금씩 드는 것처럼 배뇨 근육도 이렇게 조금씩 단련시켜야 건강해지는 거지요. 조용한 시간에 예를 들어 아침 신문을 읽을 때나 저녁 TV 광고 시간에 살짝 연습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몸도 곧 반응을 보여줍니다. 몸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내가 내 몸을 잘 돌보고 있구나 하는 기분 좋은 자부심이 따라옵니다. 6.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몸도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식사 후엔 의자에 앉아 TV 보시고 그 다음엔 신문 한 장 넘기시고 전화통화도 앉아서 차 한 잔도 앉아서 이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의자와 함께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내가 무슨 육체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앉아있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립선은 말이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걸 꽤나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왜냐고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그리고 우리가 앉을 때 압력이 집중되는 골반저라는 곳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특히 딱딱한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그 부위가 눌리고 눌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염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앉은 자세가 오래되면 배가 묵직하고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45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크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팔 한 번 흔들고 허리 한 번 돌리고 마루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다시 돌고 몸도 다시 깨어납니다. 만약 오랜 시간 앉아 계셔야 하는 일, 예를 들면 운전이나 바느질 같은 걸 하신다면 엉덩이에 얇은 쿠션 하나, 가운데가 살짝 파인 걸 사용하시면 골반에 가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가끔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자세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려해주면 바로 반응해주는 착한 친구이기도 하지요. 아이고, 이제는 오래 앉아있는 것도 사치구먼.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일어나주는 습관 시작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앉는 시간 사이사이에 작은 움직임 하나, 그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의 숨은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7. 한 번 더. 2번에 나눠보는 소변의 지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 보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자꾸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이 끊기는 경우 많으시죠? 막상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겨우 몇 방울 흘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그런데 다시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이게 반복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도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땐 2번에 나눠 소변 보기, 즉 이중 배뇨라는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뒤 바로 바지를 올리지 마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가만히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신 후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또 나오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거나 약해지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다 나오지 못하고 일부가 방광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잔여 소변이 문제입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자꾸 방광이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밤에 자주 깨게 되고 감염 위험도 올라갑니다. 게다가 늘 시원하지 않다, 다 나온 것 같지 않다는 찝찝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그 남아있는 소변을 말끔히 비워줄 수 있다면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아침도 개운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1분만 더 여유를 갖는 것, 그 작은 시간 속에서 몸이 다시 기회를 얻는 셈이지요. 처음엔 어색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싶을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몸이 그 변화를 말해줄 겁니다. 이야, 요즘은 밤에 화장실 덜 가네? 소변 볼 때 느낌이 훨씬 개운하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작은 지혜 하나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중 배뇨도 바로 그런 습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전립선을 위한 여유 한 스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8. 식탁의 황금 비율. 80대 20의 지혜. 요즘은 뭐니 해도 고기가 최고지. 고기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솔직히 고기 반찬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전립선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식탁 위의 고기와 채소의 비율을 한번 다시 살펴보실 때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건강한 식사의 황금 비율은 80대 20. 무슨 말이냐면 80%는 채소, 곡류, 콩, 과일 등 식물성 음식, 그리고 20%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고기,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 내장류에는 몸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많습니다. 전립선은 이런 염증에 아주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남고 심하면 야간류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천연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건 마치 몸속을 청소해주는 자연의 빗자루 같은 존재지요. 위장도 편안해지고 장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결국 전립선까지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음식에는 몸에 좋은 채소 요리가 참 많습니다. 미역국, 시래기나물, 도라지 무침, 두부조림, 콩나물국 이런 음식들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올려보세요. 고기는 곁들이는 정도로만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해할 만큼 먹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식사의 진짜 기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기 양이 줄어들면 좀 아쉬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가볍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되고 밤에 숙면도 더 깊이 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몸속 깊은 전립선까지 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 하루 5분. 쪼그려 앉는 지혜. 예전엔 말입니다. 쪼그려 앉는 게 우리 삶의 일부였지요.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떼고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웃과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그게 참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소파, 식탁 의자, 푹신한 안락의자, 앉는 것도 편한 게 최고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몸에 참 좋은 쪼그려 앉기라는 자세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단순한 쪼그려 앉기가 전립선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쪼그려 앉으면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전립선 주변에 정체된 피가 흘러가면서 염증이나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자세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배변이 원활해지고 복부에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어 변비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배뇨, 배변 습관이 개선될 수 있지요. 무심코 앉는 자세 하나가 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참 놀랍지요. 물론 갑자기 쪼그려 앉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균형 잡기가 힘드신 분도 계시지요. 그래서 처음엔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하루에 3분, 익숙해지면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수 전에 또는 양치할 때 혹은 마당에서 잠깐 햇볕 뜰 때 가볍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리하게 오래 앉거나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도 몸의 속도에 맞춰야 오래갑니다. 한마디로 쪼그려 앉는 건 단순한 옛 습관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건강의 자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 오늘은 어릴 적처럼 한번 앉아보자 하시면서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익숙했던 동작 하나가 당신의 몸속 깊은 곳을 환하게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10. 혼자 아프지 마세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몸이 불편한데도 괜히 말을 꺼내기 망설여지고 괜히 걱정만 끼치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런 건 창피한 일이지.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으신 적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남자들만의 문제는 더더욱 말 꺼내기가 어렵지요.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괜히 쑥스럽고 병원에 가서도 반만 말하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안 보이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더 오래 끌게 만듭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더 크게, 더 불편하게 자꾸 반복해서 말하려는 거지요. 하지만 반대로 한 번만 털어놓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해보세요. 요즘은 밤에 자꾸 깨서 좀 피곤하네. 그러면 함께 약속도 조정해주고 식단도 신경 써주고 무엇보다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툭 던지듯 이야기해보세요. 너도 그런 거 있어? 밤에 두세 번 깨는 거? 그러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야, 나도 그래. 나 요즘 이거 저거 해보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부끄러워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좋아지는 길이 열립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꼭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성숙한 건강관리입니다. 혹시 지금 몸 어딘가 불편한데 말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용한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 이 불편함, 이 걱정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한마디에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순간부터 회복도 시작됩니다. 맺은 말,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실천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처음 듣는 생소한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없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작은 생활 습관만 바꾸면 전립선은 물론 몸 전체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찬물로 아랫배를 씻어주고 하루 몇 줄 건강 일기를 쓰고 매운맛도 슬쩍 더해보고 바쁜 걸음 대신 느린 숨 한번 내쉬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 밤잠이 깊어지고 화장실 횟수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건강은 숨기기보다 나누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의사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곧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삶의 교훈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지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